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사탄의 인형이 최첨단 기술과 만나면은 이런 모습일까요? 영화 메간의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되는 영화 기본 정보와 스토리의 출처는 나무위키와 다음 영화임을 밝혀드립니다.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오디오 토론 플랫폼인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녹음의 특성상 스피커 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Katie, you lost your parents. Welcome home. You're my niece. I'm gonna do everything I can to make this place feel like home. Just wish I could see them again. I'm not equipped to handle this. I don't even take care of my own place.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소녀 케이디. 로봇 엔지니어이자 KD의 보호자가 된 젬마는 KD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프로그램이 입력된 AI 로봇 메간을 선물합니다. 메간은 언제나 KD의 곁을 지켜주며 함께 웃고 힘들 때는 위로해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어느 날 KD가 위험에 처하자 메간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화 메간입니다. Is that a doll? Model 3 generative android. Megan for short. I can't believe you made this. I love it. 자, 먼저 영화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마케팅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임스 완 감독님으로 알고 계세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 제임스 완 감독님은 각본이랑 제작에만 참여를 하셨고요. 감독은 제라드 존 스톤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전작이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다 모르는 작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감독은 제임스 완 감독님이 아니다.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를 잃고 메간에게 의지하게 되는 소녀 케이디는 MCU 작품인 블랙 위도우에서 플로렌스 퓨의 아역을 연기했던 앨리슨 윌리엄스가 연기를 해주셨고요. KD의 이모이자 양육자이자 KD에게 메간을 선물해주는 장본인인 젬마는 여러분들 영화 겟아웃 아시죠? 그 겟아웃에서 흑인 주인공의 여자친구 역할을 맡았었던 앨리슨 윌리엄스가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배우 어디서 봤더라 했더니 그 겟아웃에서 나왔던 그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은요, 호러 영화 전문 제작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블룸하우스 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했는데, 사실 이 블룸하우스 프로덕션에서 메가 히트를 친 작품들이 공교롭게도 대부분 약간 공포라든지 호러 요소가 가미된 작품이라서 그렇지, 그 호러 영화만 제작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다른 장르들도 이제 간혹 제작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히트작들이 호러나 공포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호러 영화 전문 제작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호러 영화 제작사라는 명성보다는 저예산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흥행작들을 줄줄이 내놓는 제작사로 훨씬 더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파로나말 액티비티 시리즈, 그리고 인시디어스 더 퍼지 시리즈를 제작을 한 곳이고요. 그리고 위플래시라든지 겟아웃 같은 작품들도 제작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작인 파노라말 액티비티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15,000달러인데 글로벌 수익은 1억 9,3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라고 하네요. 지금 테레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비용 고효율의 제작사임을 증명하는 그런 스코어이기도 하죠. 이번 작품인 메간도 제작비는 1,200만 달러인데 북미 개봉 첫날에
첫날입니다. 117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고요. 총 제작비가 1200만 달러인데 개봉 첫날에 117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때 아바타 물의 길을 잠시 박스 오피스 1위에서 끌어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봉 첫 주에 벌어들인 수익이 4,500만 달러라고 하고요. 1월 29일 기준 월드 박스 오피스는 1억 4천만 달러입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1,800억 원이라고 하네요. 거의 제작비의 10배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무서운 거는 아직 상영 중이라는 겁니다. 야, 아직 상영 중인데 벌써 제작비의 10배가 가까운 수익을 낸 작품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북미에서 완전 뭐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뭐 로튼 토마토 점수가 역대급이다, 뭐 개봉 첫날 뭐 이미 제작비의 뭐 대부분은 회수를 했다, 뭐 이런 막 그 평들이 들려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좀 거리를 뒀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도 학습 효과가 있었듯이 북미의 반응이랑 정작 이 국내의 반응이랑은 엇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북미에서 굉장히 호들갑 떨었던 작품이 막상 국내에서 개봉을 하고 나서는 아 이거 좀 별론데? 라는 그런 평을 받는 작품들도 있었고, 뭐 3000년의 기다림과 같은 작품들이 북미에서는 완전 쫄딱 망했어요. 완전 폭망을 했는데 정작 국내 개봉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이 있어서 이런 북미에서의 반응은 그냥 저런 반응이 있구나, 제대로 저렇게 봤구나, 요 정도지 뭐 북미에서 흥행했다고 해서 막 엄청 기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북미에서 망했다라고 해서 기대를 접어버린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간이 북미에서 역대급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큰 기대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개봉 7일차 만에 14만 관객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체 메간의 어떤 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을까요? 많은 스피커 분들이 이따가 올라와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사람들에게 익숙한, 저주에 걸린 인형이라는 공포 소재를, 여기에다가 현 시점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접목을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기대를 좀 오히려 안 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좀 재밌게 봤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영화에서 하고 싶은 말은 영화 초반에 나오는 이 메간에 대한 그 카피 문구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메간이 처음에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이 돼서 어떤 그 투자자들에게 공개가 될 때 나오는 그 광고 문구가요. 사소한 건 메간에게 맡기고 부모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이런 카피 문구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간에게 맡기는 그 육아가 사소한 거고 부모에게 중요한 거는 뭐 본인의 일 아니면 본인의 여가, 본인의 휴식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처럼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 세태에 대해서 좀 꼬집고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메간이라는 어떤 최첨단 그 결과물로 이제 표현이 되지만 사실 우리 현실에서 둘러봐도요, 이런 인형의 형태가 아니다 뿐이지 아이들 손에 쥐어주고 이제 부모는 그 시간에 좀 편의를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태블릿 같은 것들이 있겠죠. 뭐 태블릿으로 틀어주는 유튜버라든지 어떤 아이들 애니메이션 아니면 아이들 컨텐츠 이런 것들이 좀 메간과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아이가 7살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좀 이렇게 태블릿에 의존을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셀 수 없이도 많죠. 그래서 좀 영화를 보면서 약간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의 손에 태블릿을 쥐어줄 때는 그 젬마의 어떤 논리처럼 자기 합리화를 좀 하죠. 그래, 애가 이걸 보는 동안은 얌전하니까, 애가 이걸 보는 동안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런 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좀 지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최대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아하다 보면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죠. 근데 그런 내 모습이 투영이 되면서 좀 반성을 하면서 봤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교감은 그
어떤 것들도 대신 해줄 수 없다라는 교훈도 좀 남겨주는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이게 그 메간이 가져다주는 요즘 그 금쪽 상담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금쪽이는 그 이모일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젬마일까? KD일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스피커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여기에 육아를 대입시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애 안 키우는 사람은 공감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점에 더 이제 집중을 해서 봤다는 거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뭐 무난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흐름 토픽에는 어떤 평들이 있는지 읽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알류님께서는 별 4개를 주시면서,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나도 메간처럼 인공지능 로봇을 가지고 싶었지만 영화를 보고 나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명님은요, 별 2개를 주시면서 신인 괴물의 탄생, 멋지다 메가나, 이거 더 글로리에서 그 송혜교 배우님 패러디죠. 멋지다 메가나. 네, 제임스 완이 원한을 제라드 존스톤이 감독을 했다네요. 어쩐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어쩐지라고 해주셨던 거는 그 제임스 완이 감독이라고 해서 봤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제임스 완 감독의 완성도가 아닌데 라는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파원님께서는 별 3.5개를 남겨주시면서, 춤이 너무 웃겨가지고 처음에는 피식 웃었습니다. 살짝 웬지데이 댄스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보는 내내 불쾌함의 골짜기가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 인플루언서, 소위 말하는 그 버튜버라고 하죠. 버튜버, 버추얼 유튜버라고 해서 버튜버라고 하는데,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를 볼 때랑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고 어딘가 뒤틀렸지만 인간과 같은 심리와 감정은 있고, 정교하고 세심한 로봇임에도 항상 로봇이 가진 한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모름이 영화에서 느껴졌습니다. 공포 영화이긴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해 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AI의 영역에서 인간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흐름 사랑해요님은 별 4.5개를 남겨주시면서, 로봇과 사람이 같이 나오는 영화는 정말 오랜만이라서 꼭 보고 싶었는데 역시나 재미있었습니다. 로봇 메가는 감정이 있는 듯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서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소재가 정말 신선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님은 별 4개를 남겨주시면서, 이름을 실이라고 했으면 덜 무서웠을 텐데 라고. 아니면 뭐 빅스비도 좋고 시리도 좋고, 그죠? 요즘 그 트렌드를 반영하면 챗 GPT라고 했어야 됐을까요? 네, 그렇게 남겨주셨고요. 소대가리님은 별 3개를 남겨주시면서 에나멜을 접신한 알파고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들 흐름에 이제 좋은 말씀들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피커분들을 모시고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붉은 눈의 뻐꾸기님은 오늘 따끈따끈하게 보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평 부탁드릴게요. 이제 보니까 제작이 또 제임스 완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임스 완이구나.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고, 뭐랄까, 재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고, 2023년에 만든 신형 척키가 아닌가. 가장 많이 들었었고, 저는 사실, 이 영화의 어떤 육아를 대입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재밌는 영화로 봤었거든요. 딱히 물론 의미가 있긴 하지만 영화 자체에도 뭔가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뭐랄까 재미있는 영화로 보고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영화가 이제 후반에 갈수록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저는 그냥 영화적 허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 부분만 넘기고 본다면 굉장히 또 재밌는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영화에서 가장 판타지는 사실 거의 후반부쯤 나오는 그 이모랑 그 아이가
이제 정말 진실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지금 부모님을 잃은 상태고, 그러니까 슬픈 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슬퍼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웬만한 보통의 여자 그 아이라면, 뭐 여자 아이가 떠나서 남자의 아이라면, 그런 거 상관없고 메간이나 내놔라고 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걸 듣고 이게 이해하는 건, 물론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스럽긴 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그 장면이 오히려 더 판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점점 이 사회가 발전하고, 먼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점점 저렇게 될 것 같은, 꼭 저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뭐 기술이 발전되고 점점 더 가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운전도 사람들이 안 하게 되고, 하는 일이 점점 적어지는데, 그럼 이 부모의 역할도 나중에는 대신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 장면이 가장 그런 생각이 좀 가장 무서웠고요. 이제 이거는 영화 외적으로 가장 놀랐던 건 사실 그 장면이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부모를 잃고 나서 이모 손에 딸려서 오니까, 어딘가 그 심리 치료사인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게 단순히 관찰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모가 지금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인가 적합한지 판단하고 가잖아요. 와, 그 장면에서 저 놀랐어요. 시스템도 있구나. 그치. 와,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선진국 같은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 그 장면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쇼크였어요. 저런 것도 있구나, 미국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을 것 같은,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왠지 우리나라도 뭐 좀 비슷한 거 있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제도기도 하고, 이제 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뻐꾸기님께서 아까 감상평을 말씀을 하셨던 내용 중에서 내가 오늘 요런 화두를 좀 던져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간중간 나와서 되게 반가웠는데, 먼저 지금 AI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챗 GPT가 엄청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더 각광받고 있었고, 그 챗 GPT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미 뭐 그 AI 관련 그 연구라든지 뭐 딥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그 빌드업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그 메간이라는 작품이 딱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거 진짜 가까운 시일 내에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뻐꾸기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AI가 계속 고도로 발달을 하고 이제 미래 사회가 되면은 뭐 많은 부분에 많은 우리 생활에 침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런 사회적인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I가 서비스를 하는데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어디까지 얘가 AI가 대처를 하게 될까라는 부분을 보면 저는 좀 조금 많이 무섭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뻐꾸기님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AI가 그 나중에 산업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은 사람이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할머니가 돼서 예를 들면 뭐 저기 보건소나 뭐 그런 관건소에 뭐 가족관계 측면에서 때려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갔는데 사람이 안 해주고 AI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제 입장에서는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좀 삶이 굉장히 팍팍해질 것 같고 더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밖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왜냐 너무 낯서니까 나에게는 이 AI는 지금의 젊은이들이나 그 시대의 젊은이들한테 되게 좋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닌,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 아닌 다른 뭐 노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두려울 수도 있고 이질적인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점점 이 밖으로 안 나오게 되거든요.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것들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기존 그 좀 낯섦을 느끼고 그 낯섦 때문에 좀 사회와 소통하기 좀 그 더 좀 거리감이 있어지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하신 건데 사실 저는 뭐 지금 뭐 키오스크도 그렇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기술과 기계들이 하루에도 막 그 엄청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서 아 이거 낯설어, 나 이거 못 배우겠어, 나 이거 몰라, 아 몰라, 손 안 대,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트렌드에 신경을 쓰고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내 입장인 거고 내가 그렇다라고 해서 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참 위험하겠구나. 왜냐면은 그런 것조차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취약계층들이 정말 많구나 생각보다.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니 키오스크 하나 못 써가지고 지금 저기서 버벅거려?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생각을 일깨워 준 것도 사실은 지금 뻐꾸기님이세요. 사실 이런 막 나는 아니 키오스크 정도는 좀 이렇게 배우면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뭐 아니 새로운 게 나오면은 공부하면 되지 그걸 왜 모른다고 그냥 안 해버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뻐꾸기님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평소에 계속 꾸준히 말씀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된 계기인 것 같아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사람을 대하는 거는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에서도 그런 많은 가르침을 배우고 갑니다. 그게 저는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 학습에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쵸. 아무리 이게 키오스크도 굉장히 간단한 거고 저도 이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만 근데 그걸 처음 받아보는 내가 이 시스템을 만약에 70대 혹은 60대 정도에 이게 사용한다고 하면 내가 과연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제가 항상 이제 불편을 느끼는 게 은행 앱이거든요. 저는 사실 은행이 할 때마다 짜증나면서 이제 하는데 아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사실 요즘같이 은행도 이제 다들 사실 지점도 많이 없잖아요. 네. 은행 같은 경우는 근데 은행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적든 많든. 그렇지. 내가 안 갈 수도 없는데 나이가 한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 그리고 내가 더 나이를 먹으면 이런 게 변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나도 지금 이렇게 짜증나 죽겠는데 뭐 한번 하려고 그러면 맞아. 공인인증서 발급부터 빡치네. 그러니까 진짜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 요즘 뭐 이렇게 상담원이랑 연결 좀 하고 싶으면은 맨날 챗봇이 나와가지고 막 뭐 지랄지랄 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짜증나더라고. 그냥 상담원 연결해주지 왜 챗봇이 나와가지고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좀 짜증나는데 근데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저희 회사도 그렇고 이렇게 그 챗봇을 상담원의 그 앞 단계에 배치를 함으로 해서 인력 효율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성과로 잡아요. 개선 성과로 잡아요.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에서 너도 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 카깡님 다시 올라오셨는데 네 지금 채팅으로 좋은 말씀 계속 쳐주고 계셨어요. 네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실까요? 지금 AI들은 자아는 없잖아요. 없죠. 그게 완전한 AI가 개발된 순간 걔가 뭘 원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완전한 AI가 생기면은 인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갈 것 같다는 공포감이 사실 있죠. 그게 제일 현실적인 문제고 그리고 현실이죠. 이 시점에도 많은 지금 수준의 AI도 많은 분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현실이긴 하죠. 네. 지금 버전 1.0의 프로그램들이 수준이 상당히 훌륭하잖아요. GPT 챗이라든지 뭐 그림 그려주는 AI라든지 사실 저는 이 말하는 이 순간에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 10년 뒤에. 지금 내가 하는데 10년 뒤에도 존재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고민은 아마 우리 때보다 우리 후세대, 우리 자식 세대는 더 심해질 거라 생각해요. 걔네들은 이제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기계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걸 기계를 잘 이용할 것인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극소수의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완전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 진짜 거지같이 사는 그런
소피아적 미래가 올 것인지에 대한 것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은 기술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정치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니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카카님이 저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AI 진짜 경계해야 된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진짜 한 몇 년 전부터 저 얘기를 하셨거든요, 카카님이. 근데 사실은 이제 카카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 월급쟁이잖아요. 그냥 회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월급쟁이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실 때 솔직한 제 생각은, 아이 뭐 내가 죽기 전까지 그런 세상이 오겠어? 그거는 뭐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 세대는 그냥 나는 뭐 밥벌이 하는데 뭐 지장 없겠지 뭐, 약간 이렇게 그냥 후비적 하면서 그냥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와, 이 발전 속도가요, 지금 각각님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셨던 그 위험성보다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말씀처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며칠 전 뉴스에서도 나왔잖아요. GPT 챗 규제해야 된다고 미국에서도. 그때 포털 다 있었는데 사람이 쓴 거보다 훨씬 훌륭해가지고 그게 구분하는 프로그램이 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도가 기술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나 그런 컴퓨터들이 이제 대체가 너무나도 쉬운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해요. AI 발전도 빠르고 그 발전에 대한 규제는 느리고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규제나 어떤 나라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런 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고요. 저도 정말 그 방금 말씀하신 카카님의 의견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의사들이라든지 변호사들이라든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엘리트층들만 갖고 있는 기술들을 그런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지금 당장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좀 상위 계층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밥그릇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대체가 안 되는 거지. 노력을 대체를 안 될 수도 안 됐지만 근데 정말 그 단순 노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체하기도 너무 쉽고, 사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그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되는 속도가 그런 면에서는 그 훨씬 더 단순 노동자들의 대체가 훨씬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AI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느끼기로는 이 영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의 발전의 어떤 그 허용치는 그거가 됐어요. 그 엔딩에서 보면은 결국 메간을 반갈죽 내서 찢어 죽이는 거는 그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 조종하는 로봇이 메간을 이제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기술 발전의 허용치는 어쨌든 인간이 개입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뭔가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 발전까지가 허용치고, 이제 메간처럼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기술은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영화에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AI에 대해서 열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채팅창에서 테레즈님께서도 키오스크는 저도 버벅거릴 때가 많아요. 저보다 어린 분들이 종종 저 버벅대는 거 보면서 한숨 쉬는 거 볼 때 엄마 옆에서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한 사이인데도 답답해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요새는 커피숍에도 키오스크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는 키오스크로만 하고 그냥 주문은 절대 안 받습니다 라고 해주시네요. 또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시리즈에 나오는 거 보면서 에이 설마 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바뀌는 거 보면서 두렵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뭐 중점으로 다루는 주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스치듯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뭐 그런 주제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에 그 메간 쇼케이스를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그 CF에서 그 장난감 회사 대표가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 메간을 이용하고 있는 이 여자아이의 이 표정이 어떻게 부모 없는 아이의 표정일 수가 있어요. 부모 없는 아이의 표정이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CF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중요 소재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런 요소를 통해서 어떤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세상의 편견 같은 것들을 순간적으로 좀 꼬집고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 봉사활동 다니시는 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후일담이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안겨줬는데,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그 좀 사회 취약계층이 있는 곳에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너희들 뭐 먹고 싶니?라고 했더니 이제 그 브랜드 피자를 얘기했다고 하면서, 아니 애들이 막 눈만 높아가지고 뭐 비싼 피자 먹으려고 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후일담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없는 애들이 막 브랜드 신발, 나이키 신발 신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뒷담화하듯이 봉사활동 다 끝나고 나서 했다고 해서 막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글들이 올라왔었는데, 그런 사회적인 편견에 대해서 한번 꼬집고 가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가볍게 보려면은 얼마든지 가볍게 재밌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메시지들을 좀 캐치해가면서 봐도 충분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잔인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광고가 전국에 나가는 광고일 거 아니에요. TV 광고니까. 쇼케이스 광고니까. 네. 근데 얘는 실제로 이 부모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그 아이를 광고 모델로 써서 이렇게, 물론 뭐 아이의 동의는 받긴 했겠지만, 근데 애잖아요. 사실. 그 방송의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못할 아이인데 그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쇼킹이었는데, 사실 정말 현실에 저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쵸. 네. 저런 식의 스토리텔링이라든지 혹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주제로 하는 방송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옛날부터 있어 왔고, 과연 저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이 메간 보기 전에도 뻐꾸기님이 옛날부터 계속 꾸준하게 말씀해 오시는 게, 애들을 방송 소재로 삼을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이제 옛날부터 해오셨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런 CF 장면은 굉장히 잔인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아쉬웠던 점이 있었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 사실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들도 몇 개는 있긴 한데, 왠지 여기 오신 분들도 같은 아쉬움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뻐꾸기님은 어떤 점이 좀 아쉬우셨어요? 이제 아쉽다기보다는 좀 궁금한 점이기도 한데, 한계가 없이 계속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뭔가 발전하는 AI 기술이 현실에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역시 마지막 부분이 아무리 이 최첨단 과학기술이 들어간 로봇이라고는 하지만 얘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피지컬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 근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점은 어차피 이게 뭐 다큐멘터리가 영화니까 어느 정도 영화적 허용으로 뭐 넘어간 다음에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허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님은 어떤 분들이 좀 아쉬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 어떻게 보면 장르 영화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 기대치는 되게 막 피 튀기고 그런 걸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거기에 대한 부분 좀 아쉬웠고, 네. 막 머리를 써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자살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하고. 너무 오버스펙이잖아요. 뭐 투탄 총 맞아도 안 죽고 그치. 달리기도 엄청 빠르고 힘도 그렇게 세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전기톱으로 갈아도 안 죽죠. 네. 그렇게 터미네이터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뭔가 돈도 더 들 거고 아니 단가만 더 비싸지. 많이 팔려면 그러니까 싸게 만들면 걷고 밥 먹여주는 정도만 딱 가능하게 만들어놔도 될 건데, 너무 오버스펙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그러고 초반에 팔리던 그 메간 나오기 전 버전 로봇도 너무 무섭게 안 생겼던 거 이빨하고. 그 로봇 더 무섭게 생겼던데. 잔디 인형 그거. 그 똥 싸는 그걸 잔디 누가 인형. 애들 보면 울겠던데 그거를. 아니 그 틀니가 너무 소름 돋던데. 네, 소대가리님, 반갑습니다. 어떤 게 아쉬우셨나요? 네. 제가 제일 기대했던 장면은 잔디 인형 해킹해가지고요. 그 사람 그 입 벌리면 그 잔디 인형 똥 싸잖아요. 네. 똥을 입에다가 잔뜩 싸가지고 질식사 시킨다든가. 그런 장면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아쉽었습니다. 맞아. 저는 저런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어떻게든 잔디 인형들을 자기 수화나 어떤 도구로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사건을 벌이는 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는데, 네, 좋아요. 또 소대가리님 뭐 더 아쉬운 거 있으셨나요? 저 초반에 그 구형 그 대학생 때 만들었던 그 구형 로봇 있잖아요. 네. 그거 나오자마자 딱 바로 알았어요. 뭘? 아, 나중에 저거 로봇 미쳐 돌아갈 때 저걸로 박살 내겠구나. 그거 생각나던데? 옛날에 휴잭맨 나와가지고 권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션 따라하면서. 리얼스틸. 리얼스틸. 맞아요. 리얼스틸 생각나더라고. 그거 보니까. 아톰. 그거 생각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지. 그 퍼시픽 림의 로보트라든지 리얼스틸에 나오는 개들은 그 인간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그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요런 메가는 좀 위험하다, 뭐 요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대가리님은 늦게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양껏 말씀을 못 하셨는데, 소대가리님 요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 저는 그냥 저 블루마우스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 했구나 생각 들었어요. 그게 어떤 얘기일까요? 이건 메타 영화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네. 최근에 아바타도 되게 성공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 기술적으로 만드는 영화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한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육아를 이렇게 영화 제작으로 좀 변환해서 보면은, 네. 기계한테 다 맡기는 게, 과연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게 진짜 영화인가라는 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영화로 치환하면 이제 CG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픽이나. 그렇죠. 그래픽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부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근데 블루마우스가 추구하는 게 이제 저예산으로 이제 어떻게든 최대한의 재미를 뽑아내는 게 또 특기이자 자랑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람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뽑아내갖고 하는 그런 독특한 창작 집단인데, 우리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 같은 것도 느껴지고, 과연 이제 거대 자본이 자꾸 이렇게 CG 이런 걸로 도배하는 게, 과연 당신들이 보는 게 진짜 영화야? 그게 인간이 안 돌보는 게 진짜 육아야? 이렇게 말을 바꿔본다면은,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메간이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쓸데없이 고스펙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설정이 된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육아를 도우려고 만든 거지, 육아 자체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오버스펙이 맞아요. 오버스펙이 과연 진짜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어떤 분야에 대입시켜도. 기술지향적인 어떤 그 사회 자체가 어떤 파국을 몰고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블루마우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오버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실망했던 거는 메간 화장이에요. 왜? 스모키 화장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이라인이 너무 진해요. 이상입니다. 근데 이 메간 디자인에서도 약간 저예산인 게 티가 나는 게, 이게 완벽하게 뭔가 만들어진 인형이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실제 배우가 연기하고 이제 CG로 만지는 거잖아요. 얼굴 같은 것들을. 그 CG로 만졌다는 게 약간 우리 왜 그 셀카라든지 동영상 찍을 때 틱톡 같은 거에 보면은 필터 먹여가지고 이제 얼굴 변형 좀 주잖아요. 그런 티가 약간 영화 중간중간에 좀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저예산 영화구나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느껴졌던 것 같은데. 미국판 매드몬스터 같았어. 그치. 그리고 애기들 장난감인데 물론 이제 영화적 장치이긴 하지만 네. 너무 크리피해서 생긴. 막 어른들은 막 영화에서도 어른들이 보니까 막 이제 막 깜짝 놀라잖아요. 맞아요. 좋았던 게요. 네. 그 마지막에 배신감을 느끼는 게 좋더라고요. 메간이 오히려 배신감 느껴가지고 요망한 년. 맞아요. 요망한 년. 그 대사 마음에 들었어요. 요망한 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나왔던 대사입니다. 저희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나왔던 대사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배은망덕한 년, 요망한 년 이러면서
그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에 대해서 막 엄청 그렇게 얘기하고. 잘해줬더니 맞아. 그리고 자아가 생겼구나. 그게 그때 딱 느껴지게 되죠. 시작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케어하기 위해 한 게 시작이었지만 자아가 쌓이다가 결국에는 이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는 고수준까지 발전을 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리지님이 시겁하는 나이트 시네마님이라.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뭐 욕설, 예민한 이야기 이런 것들 다 편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조회수 잘 나오고 인기 많은 팟캐스트나 유튜브들 보면은 이런 얘기 그냥 하더라고. 뭐 논란이 되거나 말거나 그냥 막 지르더라고. 그래서 근데 아직은 편집하자. 요게 제 기조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자유 발언 기회를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역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계속 앞에서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은 뒤에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역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대가리님 이제 마지막 자유 발언 기회 드릴게요. 속편 나오면은 저 화장 좀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 아니 볼터치도 좀 해주고 좀 이렇게 입술도 좀 발라주지. 너무 아이라인만 너무 신경 쓴 것 같아서 저 좀 섭섭하더라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뻐꾸기님 자유 발언 기회 드릴게요. 굉장히 재밌게 보는 영화였고요. 네. 나름의 메시지도 들어있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좀 나이대가 있는 가족들끼리 보면 좀 더 나름 공감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속편은 굳이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속편은 그냥 안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만약에 속편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산업 스파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양반이 그 경쟁사에다가 계속 그 도안이랑 이런 거 넘기잖아요. 그 경쟁사에서 뭔가 또 이상한 그 짭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난리 부르스 나는 그런 게 아무래도 속편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화장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채팅으로 나오고 있는데 화장은 꾸안꾸가 유행이에요. 뭐 이런 거 하고 마스카라만 강조했던 거는 눈만 떴다 감았다 하는 인형의 형성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제 테레지님은 영화를 보지는 못하셨지만 요 예고편 보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테레지님 저 말씀 듣고 제가 메간 얼굴을 보니까 그렇네요. 그 왜 인형들 중에서 눕히면은 눈 감고 세우면은 눈 뜨고 하는 개들 있잖아요. 걔들 보면은 그 눈 주변이 약간은 그 아이라인 좀 진하게 돼가지고 속눈썹 되게 길고 막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 눈이랑 좀 닮았다라는 생각도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전체적으로 그 느꼈던 바가 다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좀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이야기 되게 재밌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소대가리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아무래도 이 영화를 관통하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요.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지 인간을 대처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야기도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직업이 개발자잖아요. 그 예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이제 AI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해서 옛날이었더라면은 뭐 사람들 막 몇 명이서 달라붙어서 했어야 되는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은 개발자 한 명이서도 얼마든지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대형 플랫폼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툴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왔어요. 형태만 AI의 형태가 아니다 뿐이지 어떤 그 자동화돼서 이제 모든 것들이 세팅된 게 흘러간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선택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 기술의 발전이 사람의 자리를 대처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 개발자라는 직업을 가진 저 역시도 이 미래 사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술의 발전 관점에서 봐도 그리고 양육자의 입장에서 봐도 아니면은 가벼운 공포 영화만 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봐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작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 오늘 개봉한 작품이죠. 바빌론을 아마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내용은 녹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마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